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총정리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네, 산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작품의 주제를 보시면은 건강하고 인간적인 민중의 삶과 닮아있는 낮은 산에 대한 애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수능 특강 혹은 인터넷 수능 혹은 A형 교재들에 나와 있는 시를 보면은요, 처음에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대상들 있죠. 인간이 아닌 대상들에 대한 관찰이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이라는 작품, 혹은 뭐 그 공초 이런 거 있죠. 혹은 교목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디를 회귀를 하냐면은 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회귀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작품은요, 낮은 산이랑 큰 산의 대비를 통해서 이 큰 산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고 낮은 산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사실은 그거를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이 낮은 산에 대한 긍정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인데요. 속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낮은 산, 자, 이거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결론만 써놨습니다. 낮은 산은 소박하고 조화로운 민중의 모습과 닮아있는 그런 산인데, 이 높은 산은요, 이 시 안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크고 높고 험하고 가파르다. 그리고 시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어깨로 바람을 맞받아치는 삶을 산다. 즉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경쟁이랑 대립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시인의 애정이 기우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에요. 낮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산은, 이 어떤 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산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낮은 산이 민중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이 어떤 산은요,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엎드려 있대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 산이요,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의인화의 표현 기법이 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산, 마찬가지죠. 낮은 산인데요,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요, 동네까지 내려와서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높은 산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지만 낮은 산은 항상 우리 근처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 낮은 산이라는 얘기예요. 즉 민중의 삶이라는 것은 늘 다른 사람들과 맞닿아 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한 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즉 높은, 즉 대단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려를 하는, 받아주는,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면서 사랑하고 싶은 젊은 쌍 있죠? 이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는, 역시나 배려하고 포용하는 모습의 낮은 산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민중의 모습을 닮아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산은요,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 자, 이웃이던 갓난이라 그러면은 이웃이니까 친근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요,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되지만, 자, 무슨 말이냐? 앞부분을 보면은 남들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감싸느라 어떠냐면요, 누추해졌지만, 그렇지만 내 이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누추하지만 친숙한 모습. 대부분의 민중들은요, 너무 잘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적당히 못생겼고 적당히 좀 지저분하고 적당히 좀 없죠.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민중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산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눈개비나 뭐 차엽이 남으며 모시게 갯속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 이거는 산에 그냥 흔히 있는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즉 소박한 모습의 낮은 산. 민중들도 아주 작은 거 하나에 굉장히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배가 고파요?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하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어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하지만 민중들도 서로 경쟁하거나 싸울 때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떠냐면은 칡넝쿨처럼 머루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즉 서로 엉켜서 한데 살아가죠. 즉 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낮은 산은요, 사람 사는 재미를 압니다. 함께 사는 재미를 아는 민중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건 아닙니다. 다 외치며 우뚝 서여 있는 것만이 아니듯
산이라고 해서 모두 높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이 있죠. 즉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산과 사람의 모습을 중첩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아 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즉 경쟁하는 그런 높은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해석을 좀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시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해석을 했고요. 요 다음 부분은요, 뭐 할 거냐면 이제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부정형의 표현이 두드러지죠. 즉 낮은 산의 모습을 부정형으로 보여준 것, 부정형으로. 자, 교재에 보면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부정형 표현을 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은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명백히 대부적인 표현이죠. 유사한 어구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장이 이렇게 약간 거리를 띄었지만 반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쌀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개념을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6개의 문장들은 전부 다 같은 색깔끼리는 문장의 형식이나 구조가 유사한 그러한 문장인데요. 자, 유사하거나 같은 문장 구조가 앞뒤로 나란히 있을 때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똑같은 문장 구조나 형식이요. 거리를 두고 나타났을 때, 그때는 대구법이라고 하진 않지만 통사구조가 반복됐다는 말은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유사한 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라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정말 수능에 자주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에 이제 표현상의 중요한 점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안다. 그 다음에요. 자, 또 안다. 약간 순서가 바뀌었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안다, 안다라고 해서 긍정형 표현이죠. 자, 앞부분에는 부정형 표현으로 낮은 산을 드러냈다면은 요 중간 부분에는 긍정형 표현.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부정형 표현이라고 해서 부정형으로 이 다양한 산의 모습을,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넓게 표시한 부분은요, 뭐 눈개비나무, 찰피나무, 모싯대 이런 식으로 민중에게 소박한 기쁨을 주는 존재들을 나열하는 거죠. 열거라는 말 자체가 수능에서 여태까지 2번 출제가 됐어요. 2번. 그러니까 이 열거법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열거됐구나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를 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시의 표현상 특징인데요. 자,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이거 부정형으로 바꿔주세요. 부정형이라고 바꾸면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이인화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한 것은 맞죠. 3번, 자연과 인간의 삶을 대조했다. 자, 여러분, 대조라는 말은요, 같지 않은 거, 공통점이 아닌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산과, 낮은 산과 민중의 모습을 중첩시켜놨죠. 그러니까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4번, 대비되는 시어는 분명히 있죠. 어떤 산은 낮고 높고 가파른 산이 있으니까 대비적인 부분이 있죠. 그 다음 5번, 유사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5번은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시를 감상을 해볼 건데요. 보기를 보시면 이 작품은 다양한 인간 유형을 산에 빗대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대요. 즉 심상의 활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로 인해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1번 보세요. 사회적 약자, 민중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었죠. 자, 근데 이 민중인 신이 긍정적인 면들이랑 산의 속성을, 낮은 산의 속성을 대응시켜서 표현했으니까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화자는 소박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역시 적절한 설명이죠. 3번. 화자는 가난하지만 사람 사는 재미를 알고 있는 낙천적인 태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웃 갓난이네 뭐 이런 표현에서요. 4번. 화자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자, 여기에 그런 표현이 드러난 구절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세상, 민중도 손톱을 세우고 싸울 때가 분명히 있지만 덩쿨처럼 엉켜서 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시에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 또 한 편의 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작품의 총정리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작품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 QR코드로 찰칵 찍어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